자, 저기 짐을 혹시 분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짐을 다 찾아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짐을 요 앞으로 다 옮겨서. 네,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유족들. 가져갔어요? 예. 강제동원 또 유족들 여기 와서 네, 짐을 기시다 소지품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규탄 기자회견. 전태삼 선생님, 저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전태삼 선생님은 전태일 열사 동생분이십니다. 건강지인 TV. 네,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이런 거 중요한 거 하면 YTN하고 MBN, 네, YTN, MBN이 왔다고 합니다. 와 계시고 YTN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기자회견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건강지인 유튜버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저기 행동하는 양심에 우리 이나라 동지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예, 선생님 볼륨을 더 크게 올려주세요. 아니요, 좀 약간 더 크게 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아까 더 크게 올려주세요, 선생님. 예, 됐습니다. 예, 더 크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상황, 이거 줄 쓴 거 괜찮은가요, 우리 기자님? 예, 예,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까? 예, 예. 자, 다 여기 일로 앞으로 와주시고 뒤에 사이사이로 우리 선생님들. 자, 김건규 회장님 앞으로 오셔요. 우리 서울유족회 회장님 앞으로 여기 앞에 서시고요. 네, 우리 제가 저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나가고 선생님 여기 김건규 회장님 그리고 김영채, 김진국 제가 가운데 그리고 이거를 이거 현수막을 선생님들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피켓을 앞에 보이도록 가능한 한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준비가 다 정렬이 되는 대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전쟁기념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뒤쪽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뒤로 하고 전쟁기념관을 바라보면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저 뒤에 나오는 용산 대통령실이 이 화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분들이 특별히 서울유족회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노구를 이끄시고 몸도 불편하신 우리 유족 선생님들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에 즈음하여 이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이 힘든 몸을 이 노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 마침 다른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또 예정된 시각 11시 반에 시작할 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8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기자회견임을 알립니다. 오늘 1차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후에 2차 기자회견을 2시 반에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와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5월 8일 이 날을 맞이하여 멀리서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가슴 아픈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이곳에 와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기시다에게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가슴에 한을 담고 사신 분이십니다. 먼저 이곳에
공동 주치로 함께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태평양 전쟁 피해 희생자 유족중앙회, 우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 회의,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 촉구 국민회의,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의를 보는 저는 우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 회의의 공동 대표이자 이번에 서울 수도권 태평양 전쟁 피해 희생자 유족중앙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대한민국 교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맞이하여 오늘 이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차게 구호를 한번 제창한 후에 기자회견의 취지 및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없고요. 큰 소리로 먼저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MBN하고 YTN 일본은 일본 온다고 했대요. 일제 강제 동원과 우키시마호 폭침 집단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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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라. 한 번 더 힘차게 마지막 단어 배상하라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일제 강제 동원과 우키시마호 폭침 집단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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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라. 그럼 억울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 누역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의 선친 그리고 형님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우키시마호 폭침으로 돌아가신 조상 영령들께 묵념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는 애국가를 1절을 제창하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전쟁 기념관이 있고 이곳 뒤에는 원래 국방부 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용산의 대통령실인데 우리의 조상들, 돌아가신 선친들, 형님을 생각하면서 애국가 1절을 다 같이 제창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감사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총리 기시다가 5월 7일과 5월 8일 1박 2일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이 역사적인 방문을 앞두고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일제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 어르신들께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반세기를 넘게 억울하게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다가 살아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그리하여 이국 땅에 그 혼이 떠들고 계실, 혹은 돌아와서도 아직 안식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선친들, 그 형님들, 이 혈육들의 이 영령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이 나는 분들이십니다. 오매불망 일제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사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에 의해서 제3자가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의 전범 기업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재단의 형식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취해서 이 유족들과 희생자에게 이 보상금을 전달하도록 정부는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제 동원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선을 식민지 지배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끌고 갔던 그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억울한 사정을 다 가슴에 안고 지금이라도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와서 사죄를 하고 어르신들 앞에 사죄를 하기를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저께 한국과 일본의 양국 정상이 회담하는 내용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회담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아픈 가슴을 안고 오늘 우리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긴급 기자회견을 모든 유족들에게 타전을 하였습니다. 오늘 17분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몸도 성치 못하시고 이제는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약해지신 이 어르신들이 80의 노고를 이끌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과 아버님, 형님의 성함을 이곳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선생님의 형님 김백원, 김현수 선생님, 심택만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심응순 선생님, 맹의재 선생님의 돌아가신 선친 맹영태 선생님, 박선태랑 선생님의 부친이신 돌아가신 고 박현복 선생님, 김진국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김시형 선생님, 김창훈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김영구 선생님, 유종희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유득수 선생님, 심상혜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심경택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최판서 선생님, 김현신 따님의 조구이신 고 최판서 선생님, 최훈숙 선생님의 시부님, 이영순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이호성 선생님, 김건기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김진호 선생님, 박용도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박규석 선생님, 하증호 선생님의 형님이신 고 하판호 선생님, 김영채 선생님의 부친이신 고 김웅태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선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을 이곳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는 알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찢어지는 심정을 안고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버지가 오고 싶어. 아버지. 아유. 선생님 힘드시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게 현수막 앞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만약에 다리가 아프신 분은 현수막 앞으로 나가셔서 그냥 앉아 계시도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수도권 태평양 전쟁 피해 희생자 유족 중앙회 회장이신 김건기 회장님께서 대표 발언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보고 싶어.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 많은 피해와 희생을 당하였는가,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일본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가를 잘 아는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번째 강력히
국가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력약해서 일본 놈들한테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끌려가서 그리운 고국 부모 형제 찾아 품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끝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일본 놈들은 알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놈들은 아직도 이런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할 줄 모르고 모여서 시간만 되면 부동아리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와서 개인적인 말이라는 그따위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 시사통이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네들의 살기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목숨을 빼앗은 우리 원통한 유족들이 안과 피를 맺히며 돈을 동그랗게 뜯고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게 바라며 일본은 속해 우리 유족들이 죽어가기 전에 찰도 찰면 반성과 사죄와 우리의 악기를 망쳐놓은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천벌이 일본인들 지진으로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은 소리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100일째 들어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오시기 고대했지만은 받았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통지가 하나. 그때의 그 우리 어머님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본놈 시단한테 전하노라. 너희들이 억울함을 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말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들이 천벌이 앞에 떨어질 것이다. 아베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벌 내렸다. 기시다다 앞으로 이분계로 왔다 갔다 시나 처마서 하면서 산소리라고 하면은 기절 저풍에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번명히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선포하노라. 우리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한참 먹고 배우고 자랄 나이에 구하러 깡통들로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유족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0년이 눈을 땅그랗게 뜨고 일본 놈들을 쳐다보며 이 나라 대통령의 입을 붙드는 것을 이제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일단 입으로만 사죄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는 깨닫고 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맺힌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절 처풍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윤 대통령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왜 우리 유족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적입니까? 우리도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대국의 의무 여러 가지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온 우리 국민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편가릅니까? 15명만 유족비입니까? 우리 입산만의 유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자기의 입을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대통령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억울한 유족들 30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오연수만 따지지 마시고 오연수는 우리 국민이 벌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연수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저런 놈들하고 해답을 하고 좋다고 하는 윤 대통령, 이번에 나의 이 애치는 한며칠 우리 아버지 100일째 있고 거하러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똑똑히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들 들어보세요. 당신네들 사고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돈이 몇 수십억째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볼걸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인놈이 많다, 호동놈이 많다 하던 그 대통령 후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를 뽑을 때에 당을 보지 마시고 그가 몇 년 해먹는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 올바름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길 바라며 대통령과 국회에서는 우리 한맺힌 우리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속히 해결의 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시네요. 매우 힘드신 상태에서 눈물로 하셔요. 사자를 눈물로. 토해내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강제 동원 및 오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신 우리 김진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위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한 김진국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날씨도 좀 더워서 좀 견디기가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맹추위 영하 20도로 오르내리는 맹추위에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장소에 오게 된 것은 여러 사람이 뜻이 다 통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까난애기로부터 나이 많은 어른에까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들고 세상 이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더욱이 세계 어느 사람보다 도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라고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익히고 알고 생각을 하고 행세를 합니다.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잃고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지금 83살 먹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고생이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환경에서라도 이겨나가는 것이 인간이지 굴복하고 쩔쩔매고 항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미국에서 일본한테 항복하고 36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된 우리나라가 어제 오늘입니까? 벌써 78년이 됐습니다. 78년간 우리는 뭘 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명예를 짊어지게 되었고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일본이 목선 안 해도 우리는 목선할 것입니다.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도 도와주고 아프리카의 위기한 나라도 손을 뻗쳐서 따뜻한 대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키시마호 왜 지금까지 강제 동원 얘기만 합니까? 우키시마호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으로 독립이 돼서 그 고생하다가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만여 명의 우리 동포를 한꺼번에 오키시마호 안에 끌어안고 물속으로 다 수장을 시킨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이 말은 않고 꼭 한다는 말이 강제동원만 얘기합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다 살해했다 이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백성을, 그 무참한 백성을, 태가 걸린 백성을 물속으로 전부 다 소장시켰다 이겁니다. 이 자식들 된 도리로서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까? 나요, 언제부턴가 내 일본에 가면 일본 관직에 있는 사람을 수명을 내가 살해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5년 전에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갔더니 일본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악한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도 60년간이나 우리가 지배했고, 일본의 모든 관직을 있는 사람들도 한국을 배우러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우리 우때 어른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연세가 95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여론은 선두시고 고향에서 농맹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많은 학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식을 주는 그 부모의 심정을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몇 차례 졸른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할아버지의 유언을 꼭 가지고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는지는 모르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좋은 일도 해보고 나쁜 사람도 가르쳐보고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계신 우리 피해자 여러분, 유족 여러분, 정말 눈물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하나 있어서 사주하고. 일본 기시다한테 간곡히 얘기한다. 나 83살 먹도록 남한테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 국민은 만여 명을 물속에다 소장시키지 않았느냐. 반드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죄하고 모든 고통과 복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다. 만일 안 하면 우리 나라가
존재하나만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밑에 후대들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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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키시마 호에서 돌아가신 선친의 그 하늘 안고 살아가시는 김진국 선생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채 선생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김영채 선생님? 혹시 여기 또 선생님들 중에서 한 짧게 한 30초라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요? 예, 김영채 선생님, 예, 짧게 선생님 짧고 굵게 해주세요. 너무 김영채입니다. 피해자 우키시마호 수석입니다. 태어났을 때 1944년 5월 24일 일본 순사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을 강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일본에 끌려가신 아버님은 일본 오미나토 소재에서 해군 시설부에서 힘든 노역을 하셨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해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강제 노역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모두 환호하며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일본 해군들이 일본 도쿄부 소재 오미나토항 정박한 우키시마호에 승선시켜 이제 부산항으로 걸어가는구나 알고 있을 때 마이즈항으로 들어선 배는 가지도 않고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경 우키시마호가 움직이다가 꽝 하며 빙 소리 내며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셔서 강제 노역 힘든 일을 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 명단에 524구에 232번째에 한 분이시지만 524구 외에 더 많은 분이 희생되셨다는 것을 라고 말한 것이 전부가 믿지 않고 있다는 그 당시 8,000에서 9,000 이상이라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그 당시 조선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우키시마호 배가 폭침당한 것에 조금이라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 524구의 조차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78년 지나도 우키시마호 피폭자들에게 물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본 기시다 총리는 반성하고 우키시마호 대한 낱낱이 진상규명을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기 바란다. 우키시마호 피폭자들 아직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정부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이 무섭지도 않는가? 제발 지금이라도 우키시마호 폭침의 한 사실에 대하여 간곡히 사죄하고 우키시마호 폭침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키시마호 마루호 유족 김영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강제에 동원되었다가 우키시마호라는 배를 타고 오던 귀국수선이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폭파 침몰되어 집단 학살당한 사건에 대한 이 한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전태삼 선생님 진짜 짧게 딱 30초만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대표자회의 공동대표이자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신 전태삼 선생님 30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0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전쟁 기념관 그리고 이 나라의 앞날을 이끌어갈 대통령 관제가 있는 곳입니다. 육군본부 여기에 참 많은 사연이 있지만은 차후에 그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상처를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키시다 총리가 우키시마호에 대한 폭침, 살인, 만행을 왜 숨기는지 국민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키시다 총리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기쁨을 안고 번역한 푸른 물결을 우키시마호에 강제에 징집한 노동자들을 고국으로 보내주겠다고 12,000명을 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날 모르트만 호에서 배 안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강제 노동자들을 전부 폭발을 해서 헤레탄 푸른 물결에 수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대한민국은 항립 독립투사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김구 선생님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에 이 사실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정부 메가자 사령부에서 조사 미비로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오고 은폐하고 은행했던 것이 우키시마호에 배 안에 폭탄을 설치해서 강제 징집 노동을 시킨 12,000명을 호르츠만호에 부상시킨 사건입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할아버지는 칠곡 뒷산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굴로위안부로 착출되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박정희가 71년도 11월 22일 날 몇몇 사람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1,000씩을 지급하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은폐시키고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국회에 그리고 검찰청에 그리고 이 나라의 수사기관에 윤석열 정부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동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 신청서를 여기 계시는 우리 김명신 대표와 더불어서 유가족들과 더불어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키시마 폭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유가족들은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 전해주시기를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태상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매우 뜨거운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힘드신 분들은 예, 현수막 앞으로 와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구호를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일본은 일제 강제 동원과 우키시마호 폭침 집단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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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라. 이제 기자회견문을 제가 좀 빨리 낭낭한 목소리로 대신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유족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읽고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이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앞으로 있을 G7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가는 길을 놓는 것이자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로의 길을 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양국 정상회담 내용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리며 한국 정부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하면서 거센 민심의 반발과 대일 군력 외교의 한 정점을 보여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이처럼 무참히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일본의 국익을 전적으로 대변하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바뀌지 않으며 이 방침은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까지 말하였고, 이는 그가 워싱턴 방문 중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로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선출직 국가수반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토대의 국회선 민주적인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법이 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인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더더욱 전 국민이 깊은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5월 7일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받았습니다. 저 자신은 당시 엄혹한 환경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괴롭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시다가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기자가 이 부분을 질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우 괴롭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이 부분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것이냐라고 묻자 기시다 총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저 솔직하게 밝힌 것뿐이라는 식의 개인적인 의견의 피력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방한한 일본의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칭하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 사람입니다. 이번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주가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기도 했으나 그 기대를 무참하게 저버리고 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만을 표명하는 데 그쳤으며 해방 후 1945년 8월 24일 발생한 일제강제동원 첫 귀국선 오키시마호 북침으로 인해 부산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일본 해군 수송선의 고의적 폭파 침몰로 수천 명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히 외면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주지하기 바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우키시마호 북침이라는 이 야만적인 만행과 수천 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속히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전력을 다해주기를 대한민국 주권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일본은 일제강제 동원과 우키시마호 북침 집단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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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이 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이 발언으로 상처받고 피울음을 울고 있는 유족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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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의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삼권 분립 정신과 사법체계의 교란을 자초하였고 강제동원 관련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일제 피해 희생자들이 당한 억울한 사건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법적인 완결성이라는 말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사려 깊지 못한 방식으로 발설함으로써 자국민의 민심을 뒤흔들고 정신적 고통을 배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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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8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서울 수도권 태평양 전쟁 피해 희생자 유족 중앙회 우키시마호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자회의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 촉구 국민이후 일동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까 김건기 서울유족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어려운 가운데 극도의 가난 가운데 평생을 살아오셨고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강제동원 귀국선 우키시마호 북침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에 있음을 아시고 전면적으로 두 손 들고 응원해 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본 총리 기시다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경제 저 뒤쪽을 먼저